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동영상 수업인데 지금까지 그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반복문에 for가 있었고 while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for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팩토리얼 요 슬라이드까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요 슬라이드를 이제 계산하는 끝까지 이제 한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팩토리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수학 시간에 했겠죠. n 팩토리얼 그런 1부터 n까지 정수를 다 곱한 걸 의미를 하죠. 10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까지 10 곱하기까지 해서 300 몇십만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팩토리얼입니다. 완전 반복 계산이죠. 이때 이제 그 for문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 for문을 보면 그 인풋으로 그 정수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정수만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n 플러스 1까지 n까지니까 플러스 1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를 해서 계속 팩터에 집어넣는 거죠. 팩터가 또 한 바퀴 돌면 또 그 다음 또 곱하기 2 처음에 1이었으면 그 다음에 2 곱해지고 그 다음에 또 3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팩트의 값이 누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그 팩토리얼을 계산을 할 때 그 유효하지 않은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 팩토리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로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음수를 넣으면 팩토리얼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if n이 음수다 그러면 팩토리얼 계산 못한다. 아니면 아까 그 알고리즘 그대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블럭 들여 쓰기를 해가지고 그 else 뒤에 이걸 통째로 집어넣었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자, 이번에도 또 다른 예제입니다. 그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에요. 10도 단위로 증가를 시키면서 그 화씨 온도가 있는 거를 이제 섭씨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페른하이트라고 그러고 이제 섭씨는 셀지우스라고 그러죠. 그 세계 사람들이 다 셀지우스를 쓰는데 미국에서는 화씨를 써요. 역시 미국은 미터법은 개나 주라 하는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에 살면 일기예보에 보면 오늘 100도다 막 이래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100도 물이 펄펄 끓는 온도 100도인데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거는 이제 화씨였고 그걸 그 섭씨로 계산하면 37도 뭐 3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덥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하여튼 미국에서도 100도이라면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더위다. 100도씩 물이 펄펄 끓는 그런 온도가 아니고 어쨌든 요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10도 단위로 이렇게 증가가 되죠. 요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요 바꾸는 이런 공식은 여러분들 그 중딩 시간 때 중학교 때 이거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이 로직을 보면 이렇게 심플해요. 이렇게 100도까지 계산을 하는데 간격은 10이다. 스타팅 포인트, 엔딩 포인트, 스텝 이렇게 전에 설명을 했었죠. 거기에 이제 바꾸는 공식이 들어가고 이 라운드 C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반올림하라. 라운드가 반올림이잖아요. 라운드 반올림인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반올림하라. 그렇게 이 로직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그 결과가 이렇게 10도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그 숫자가 나오죠. 소수점 두 자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건 뭐 뻔한 거죠. 아까 이 슬라이드에는 로직만 있었고 스타팅 포인트, 엔딩 포인트 여기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0, 100 이렇게 100까지 그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번에는 그거를 입력을 받자 하는 거예요. 입력을 받아가지고 시작 온도, 끝 온도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게 스타팅 포인트,
엔딩 포인트, 그 다음에 스텝은 계속 10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 반복문은 그림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요런 이제 라인 그리는 거요. 완전 반복 작업이죠. 요런 거를 이제 많이 쓰는데 터틀을 이용해서 별 그리는 그런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별을 그리는 그 그림 로직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초기 변수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놨죠. 여기에 이제 사이드 5번, 별이 사이드가 5개인가 봐요. 5번 짝짝짝 그리면 별이 그려지겠죠.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도를 200 이렇게 놓으면 여기 그림을 보면 이 각도가 요렇게 각도가 200도인가?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확 꺾어집니다. 여기 200도 맞을 거예요. 그 세부적인 거는 이제 수학 시간에 가서 알아서 하세요. 자, 여기 이제 360도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요게 그 변의 길이고 360도 나누기 5 하면 그 나눠지는 그 각도가 나오잖아요. 5, 뭐, 5면은 뭐 하여튼 몇 도 나오겠죠. 이게, 이 각도가 360 나누기 5 하면 요 각도가 되는 겁니다. 요 각도. 요만큼 돌아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돌리면 이제 이동하고, 변의 길이만큼 이동을 하고, t forward side length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와진 그 앵글만큼 회전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number of side 5번 뱅글뱅글 돌리면은 요런 이제 별이 딱 그려집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육각형이 있어요. 육각형은 여기 각도가 몇이에요? 요 각도 이것도 계산을 하겠죠. 똑같은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number of side가 6이고 360 나누기 6 하면 이제 뭡니까? 66, 36? 60도입니까? 60도 아니지. 이게 60도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렇게 해서 요 나온 만큼 이렇게 이제 앵글이 나오는데 그 앵글이 이거요. 요게 각도가 몇이요? 이게 90도, 120도, 360에 120을 빼면 240도 되겠네. 240도만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240도 이렇게 돌리면 아닌데 보니까 이게 60도네. 60도만큼 돌리는 거예요. 60도. 그럼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60도 핵 거죠. 여기 60도요. 또 가다가 또 60도 핵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늙어서 이제 오락가락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육각형이 그려진다. 자, 이제 이것도 사각형 그리는 건데, 뭐 18개를 그려보자요. 보면 20도씩 기울어져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된 그림을 그리는데, 요런 이제 포문을 활용한다 하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저기 실습. 항상 이런 거 보면 실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갖고 나는 인생을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이런 거 한 번씩 실습을 꼭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그 사각형을 반복적으로 18개 그리는 그 로직입니다. 색깔이 쭉 있는데, 이 색깔을 보면 컬러, I, 모드 5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01, 2, 3, 4, 0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0, 1, 2, 3, 4 색깔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리게 되는, 그거를 18번 반복을 한다.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이 그려지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사이노이드 그래프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했죠? 중딩 때 사인 그래프입니다.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그것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인 그래프 그리는 그 로직이에요. 360 하나만 있죠. 그럼 시작점은 0, 단계는 1이죠. 디폴트로 0과 1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리고 엔딩 포인트가 360이에요. 그래서 360번 뱅글뱅글 1을 단계로 해서 1씩 증가를 하면서 360까지 이 for를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뭡니까? 이게 또 라디안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냥 저기
90도, 360도 이런 거에서 라디안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360을 라디안으로 바꾸면 이게 2파입니까?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도 수학 시간에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y 위치는 어떻고 뭐 x 위치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펜업 이건 이제 그 펜 다운 그리기 시작하라, 그리기 끝내라 뭐 이런 그죠? 이건 전에 했었죠. 이런 이제 식으로 사이노이드 그래프를 그리는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이제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for문을 했다면 for는 정해진 숫자만큼 돌리는 그런 로직에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while문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루프에 활용이 됩니다. while.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조건이 여기서 이제 거짓일 때 빠져나오라 이렇게 로직이 그려져 있죠. 계속 참이면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잘못 설정해 가지고 계속 참이 될 수 있게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무한 루프로 빠지죠. 그래서 컴퓨터도 다운되고 뭐 망하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코드입니다. while의 신텍스는 이래요. while은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문제. 나머지는 for하고 똑같아요. 자, 요거는 그 i는 0에서 시작해 가지고 5보다 작을 때까지 이 조건이 여기 있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5번을 돌리는 겁니다. 0, 1, 2, 3, 4 이렇게 5번 돌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 그 조건이 만족될 수 있게 그 엔딩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i는 i 플러스 1입니다. 돌 때마다 i가 1씩 증가가 되죠. 그렇게 해서 4에 다다르면 이게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반복이 종료되겠죠. 프린트 환영합니다를 5번 쫄쫄쫄쫄 이렇게 그리죠. 뭐 이렇게 하는 게 while입니다. 자, 이거를 i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이 i가 빠졌죠. i 증가시키는 거 빠지면 영원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돌아가서 컴퓨터가 다운되는 겁니다. 자, 아까 팩토리얼 계산하는 그 for문을 while로 바꿔본 겁니다. 그 i는 아까 for문에서는 10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막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1에서 10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린트 %d 요게 d가 팩토리얼에 해당이 됩니다. 퍼센트 팩토리얼 d 요런 문장은 쓰지 마세요. 이거는 C 같은 랭귀지 그런 데에서나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파이썬은 F 붙여가지고 여기 뭐 그 변수 집어넣는 가로 중가로에서 변수 집어넣는 그런 거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거를 주로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뭡니까 실습 내용인데 그 홀수 출력하는 그건데 음수나 0인 경우에는 잘못된 입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이나 그 음수는 이제 잘못된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제대로 출력을 하라. 이 0이 아니다 이거죠. 그 아니면 0이 아니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1이란 얘기죠. 1. 그 1이란 얘기는 그러면 이제 홀수니까 이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잖아요. 홀수면 if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짝수 0이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not equal, not is not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느낌표하고 equal 이거를 갖다가 조합을 하면 이게 저기 not이 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해서 하는 그런 실습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이제 성적의 그 평균 구하는 이제 로직입니다. 점수가 3개니까 뭐 나누기 3 이렇게 하겠죠. 요 마이너스 1은 이제 그만 입력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마이너스 1을 입력하는 그런 로직이 되겠네요. 그래서 평균은 20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는 달랑 3명밖에 없으니까 별 문제가 그냥 계산해도 딱 봐도 암산으로 바로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두 교반 합치면 60 몇 명이잖아요. 그 60 몇 명을 다 이렇게 계산하고 이러려면 골 빠개집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루프. 그렇지만 이제 저는 엑셀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죠. 그런 거에 이제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로직입니다. 요거는 성적을 계속 입력할 수 있어요. 60 몇 명이면 60 몇 번 다 입력을 하면 되겠죠. 요거는 제가 엑셀을 이용해서 다 엑셀 셀에 여러분들 점수 입력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66명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n이 계속 카운트가 돼가지고 66명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 합하는 거는 여기 다 합쳐져. 썸에 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 점수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0보다 작은 숫자를 입력하면, 엄수를 입력하면 탁 끝나면서 그게 이제 0보다 크다. 66명이면 뭐 0이 아니고 66명이면 그러면 이제 몽땅 합쳐진 그 값에 카운트된 나누기 이렇게 하면 평균이 뿅 나오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복리 계산하는 거죠. 복리 계산하는 거. 여기 이율이 5%면 복리로 이렇게 됐을 때 2배가 되려면 보통 한 15년 걸립니다. 별로 안 남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while 문을 써가지고 이게 2배가 될 때, 시작이 1,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0.5% 해서 또 더하고 이렇게 하면 밸런스도 같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게 복리 계산이에요. 복리 계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리스트 만드는 그런 이제 로직입니다. 애플, 바나나, 오렌지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퀴즈를 누르면 딱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로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입력을 하죠. 퀴즈 누를 때까지 돌리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뭐 되는 그런 이제 뻔한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요 명령어를 입력하면 거기만큼 터틀 그래프 이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거죠. 여기에 이제 퀴즈를 갖다가 입력할 때까지 계속 이 명령어, 요 명령어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왼쪽, 오른쪽이면 앞으로, 이거는 뭐요? 위, 아래겠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사람 마음이죠. 코드를 봅시다. 터틀 함수가 아예 lower, forward, backward 이렇게 되어 있네요. lower면 밑으로 가고, 밑으로 가는 걸 left로 표현했네. 그 다음에 forward로 가는 거를 다시 헷갈렸습니다. 여기 입력에 lower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여기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대문자를 쓰게 되면 소문자로 바뀝니다.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된다는 그 얘기요. lower 하면 이제 소문자로 바뀌어가지고 그 소문자가 left랑 같냐 안 같냐 그거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인데 여기 아예 터틀 안에 함수 이름이 forward, backward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아마 위로, 아래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while이 돌아가는 동안 quit을 할 때까지 계속 이 루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면서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제 자릿수의 합. 요거는 만약에 1234면 각 해당 1111에 해당되는 그 숫자 1, 2, 3, 4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의 합은 이게 10입니다. 1234의 자릿수, 각각 자릿수 1, 2, 3, 4, 1, 2, 3, 4를 더하면 10이 됩니다. 요거 계산은 쓰잘데기 없는 거지만은 요것도 한번 해봐라고 돼 있네요. 자, 요거는 요 보십시오. 이게 y를 돌리는데 이게 10을 나머지를 구하죠. 그러면 1234를
를 갖다가 10으로 나눠 가지고 나오는 나머지 처음에는 4가 나오죠.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를 여기 썸에 집어넣고 그 다음 이 숫자 자체를 10으로 몫을 구해요. 몫을. 이게 뭡니까? 이거 나누기 두 개가 연달아 돼 있으면 몫을 구하는 거라 그랬죠. 뭐 코티언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코티언트를 구하게 되면 1, 2, 3, 4, 1234가 한 번 돌면 123이 되고 두 번 돌면 12가 되고 그 다음 또 한 번 더 돌면 1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10씩 그 자릿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요 라인에서.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모드를 구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4, 3, 2, 1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썸 합쳐지는 그 값은 더해지면서 10이 돼가지고 딱 결과가 나오죠.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300년 전에 BC 300년이죠. 유클리드에 의해서 이게 개발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큰 수, 작은 수 두 개 나눠 가지고 0이 되면 뭐 그걸 공약수라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거를 하는 알고리즘은 큰 수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나머지 구하는 거 요 퍼센트 모드죠. 모드를 해서 이게 y로 나눠주면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하나 봐요.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100 집어넣고 20 집어넣으면 그거의 최대 공약수는 암산으로 그냥 20이죠. 2, 5, 10, 100. 20의 5배 100이니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00입니다.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아까 그림에 있던 그 알고리즘을 여기 그대로 구현을 했죠. 최대 공약수가 뭔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알고리즘을 돌리면 최대 공약수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이제 그 모드, 그 다음에 아까 코티언트 구하는 그런 거, 그 나누기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이그젠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not, 0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가 0이 아닐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 이게 최대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숫자 맞추기 게임입니다. 저번에 그 1에서 100까지 숫자 맞추는 그 했었었죠.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1에서 100까지 숫자를 그 랜덤하게 생성을 하고 그 숫자를 맞추는데 그 확률이 몇 퍼센트였어요? 그 100개의 숫자를 맞추는 거니까 확률이 1%였죠. 1%. 1%로 그 100을 그 어떤 숫자를 맞춘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100번 하면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걸 게임이라고 이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뭡니까? 숫자를 이렇게 여러 번 맞을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돌려. 맞을 때까지 돌리는 그런 이제 로직으로 개선을 한 거예요. 예전에 있던 1% 확률을 그 1%의 확률로 그 맞추는 그 지겨운 게임을 이제 그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짝짝 맞춰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그 로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로직입니다. 이게 import random 난수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try는 이제 시작한 횟수, 시도한 횟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넘버는 랜덤 넘버 1에서 100 사이에 그 임의의 숫자가 넘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걸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는데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횟수는 한번 입력할 때마다 횟수가 증가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추측한 숫자 guess죠. guess에 이제 입력된 숫자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크면은 낮음, 높으면 높음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옵니다. 또 돌립니다. 맞출 때까지 돌리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것도 뭐 그 퍼센트 100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원리를 알면
이거는 6번 아니면 7번 만에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맞추느냐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따로 파워포인트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거 보십시오. 요거. 자, 여러분이 입력한 수의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난수로 생성된 숫자는 여기 화살표에 있는 여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입력을 했는데 처음에 저기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입력합시다. 100. 100을 딱 맞추겠다고 100을 딱 집어넣으면 100보다 아니지. 다시 어차피 100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 딱 잘라요. 반 딱 잘라 가지고 50을 입력을 합니다. 50을 딱 입력을 하면 이 50보다 크네 작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높네 낮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에서 높다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요 반을 요 아래쪽 거를 버리고 낮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낮은 거죠. 낮다고 했을 경우에는 위쪽의 반을 버리면 되죠. 지금 이제 낮은 데에 있기 때문에 난수 생성된 그 숫자가 위쪽을 버렸습니다. 위쪽 반을 버린 거예요. 반을 버리면 반만 남았죠. 거기서 또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요 반을 딱 잘라가지고 25를 딱 저기 부르죠. 25를 했는데 높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아래쪽 25를 다 갖다 버리죠. 남은 거는 여기요. 요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반 딱 잘라가지고 묶고 또 반 잘라가지고 묶고 이렇게 하면 요거에 이제 그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로그 n이 됩니다. 로그 n. 로그 n이 돼가지고 봅시다. 로그 n 여기 베이스가 2예요. 이 베이스가 2. 베이스 2 로그 n. 그러면 이게 100이잖아요. 100. 이 n이 100에 해당되는 거거든. 100에 해당되면 로그 2를 뒤집어 쓰면 여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6.6435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6, 7번 사이에 이거를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 숫자만큼 6, 7번 사이에 6번, 7번만 돌리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100을. 그래서 요 원리를 하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체험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동영상 강의라 제가 그냥 아예 결과적으로 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6번, 7번. 요 원리를 모르면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냥 그 1% 확률 그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요 원리를 알아야 되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스무고개가 이런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스무고개는 20번 돌려가지고 이 세상에 뭐 웬만한 그 만물에 대한 그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한 뭐 다 거의 다 알아맞추지 않습니까? 20번 돌리면은 2의 백성, 2의 20성, 2의 20성만큼의 이제 뭡니까? 경우의 수를 갖다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2의 육성이 뭡니까? 2의 육성이 보자. 64죠, 64. 2의 육성은 64. 2의 7성은 128이지 않습니까? 64 아니면 128. 요 사이에 딱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2의 육성, 2의 7성. 그 사이에 맞출 수 있다는 거죠. 20개의 2의 20성 같은 경우에는 2의 10성이 1024잖아요. 2의 20성은 100만 어쩌고 이렇게 나갑니다. 1메가 100만 1024의 제곱입니다. 그만큼의 경우의 수를 맞출 수 있는 20개는 그렇고 지금 요거는 이제 100이니까 6번 아니면 7번 안에 이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퀴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첩 루프. 그 for나 while 그 안에 바깥에 루프도 있고 안에 루프도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중첩 루프라 그러는데 그러면 몇 번 돌까요? 이게 중첩 루프.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중첩이 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 프로그램 돌아가는 횟수가 엄청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다운 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제 한 번 루프를 도는데 그 안에 세부 루프를 6번을 돌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거 이제 제가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슬라이드에는 없어요. 이 코드를 이렇게 썼어요. for I in range 4. 이렇게 하면 큰 루프를 4번 돌리라는 거죠. for j in range 6. 그러면 그 하나의 루프 안에 6번 또 돌리라는 거예요. 그 루프 라이더. 이게 이제 뺑뺑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루프가 4번, 작은 루프가 6번, 각 루프마다 6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루프의 총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6이죠. 그래서 24회를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4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전체 루프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4번. 동그라미 헤아리 보면 24개죠.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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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 24 이렇게 되죠. 그래서 24회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요런 중첩 루프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 내용은 문제 나옵니다. 퀴즈에 낸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예제를 봅시다. 여기에 range 5, range 10, 50번 돌리는 거죠. 50번 점이 50개가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 1에서 5까지 그 for 루프가 돌아가죠. for 루프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1에서 5까지 for 루프가 돌아가고, 근데 그 아래쪽 for 루프에 요거를 제곱을 하라 하는 그게 있어요. 그 공식이 있죠. 요 위에 거는 그냥 프린트 되는 겁니다. 프린트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위에 for 루프를 돌리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x의 1제곱, x의 2제곱, x의 3제곱, x의 4제곱, x의 5제곱이란 스트링이 출력되는 거예요. 위에 루프는 여기 그 헤드라인을 작성하는 그런 루프가 되겠고, 그 컨텐츠는 요 밑에 루프에서 나오게 됩니다. 1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은 1.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25, 세제곱은 125, 5제곱은 3125 이렇게 나오죠. 뭐 그런 거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바깥에 6번 루프를 돌려요. 그럼 사각형 그리는 루프는 4번 이렇게 돌릴 거 아니에요. 사각형 루프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루프를 돌리는데 각 이 4번 안에서 4번 돌리는 그때 이제 색깔도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 딱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은 이게 또 답이 나오죠. 뭐 그런 로직이에요. 자, 이게 로직인데 아까 제가 잘못 봤네요. 바깥에 for 루프에서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for 루프에서 이제 사각형을 그리죠. 그래서 색깔이 결정되면 안에 또 그리고 4개 사각형을 그리죠. 4. 여기에는 칼라즈가 칼라 수만큼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칼라 인 칼라즈는 영어죠. 칼라즈. 그 다음에 칼라는 지금 그 새로 정의한 변수인데 여기에 이게 순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칼라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리스트 수가 6개니까 6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다른 데 활용해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심플한 그 로직. 애플이라는 스트링이 있으면 여기 랭스가 이 프루트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길이가 5죠. 그러면 이게 랭스가 5가 돼요. 그래서 이 인덱스가 5 이하일 때까지 뺑뺑 돌려라 뭐 그런 얘기죠. 인덱스는 여기에서 1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인덱스에 해당되는 그 글자 A, P, P, L, E가 출력이 됩니다. A, P, P, L, E. 요거는 가운데 스페이스 넣어주는 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A 스페이스 P 스페이스 P 스페이스 L 스페이스 E 스페이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똑같이 더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앞에 코드보다 뒤에 코드가 훨씬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제 문자열도 시퀀스니까 그냥 letters in 아까 그 뭡니까? 인덱스에 해당되는 그 글자가 되겠죠. 그 글자가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글자를 이렇게 출력하는 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텍스를 잘 알면 그 더 쉽고 편리하게 그 구현하는 방법을 쉽게 찾겠죠. 그래서 신텍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 문자열을 받아가지고 모음을 싹 없애는 코드예요. 이것도 퀴즈에 나옵니다. 자, 그 여기 vowels가 뭡니까? vowels는 모음. 모음은 그 알파벳에 아에이오우, 대문자, 소문자 요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자음입니다. Y는 모음일까요? 자음일까요? 그건 자음입니다. Y는 year라는 자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음은 콘소넌트죠. 콘소넌트는 여기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콘소넌트만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 모음에 해당되면 그대로 그 제껴버리고 그 자음만 이렇게 딱 출력하는 그런 이제 로직이에요. 여기에 모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출력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건 출력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음만 딱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결과를 보면 문자를 입력하시오 할 때 KKK, OOMMM 이렇게 출력을 하면 OO가 쏙 빠지고 KKK, MMM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퀴즈에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예제인데 요거는 그 모음과 자음, 보울즈와 컨소넌트의 개수로 카운트를 짓게 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제가 지금 영어를 쓸 필요가 없죠. 이 교관에는 외국인이 없잖아. 제가 괜히 쓸데없이 영어를 막 했네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 국군에 날 때 수업하는 그 애들에게만 외국인이 있어서 걔들한테만 영어 쓰면 되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음과 모음의 개수를 짓게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자, 아까는 아예 모음, 자음, 모음의 대문자, 소문자 이걸 다 정의를 했었었는데 보면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다 정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싸그리 다 소문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펑션을 썼습니다. 문자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문자를 입력하면 요거를 다 소문자로 바꿔버려요. 그래놓고 vowels, consonants 이렇게 되죠. 여기 영어를 쓰게 되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돌리는데 알파벳만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is 알파 돼 있잖아요. is 알파 여기 뭐겠어요? 이게 알파벳이냐라고 물어보는 펑션이죠. 알파벳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이제 0이 뭔가가 입력됐다 하는 거죠. 이었으면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하라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면 다 이제 소문자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되면 vowels에 카운트를 하는 겨. vowels가 아니면 consonants에 카운트를 하는 겨.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로직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한 펑션이 있으니까 이건 잘 들으세요. 모음의 위치, 그 다음에 그 모음, 이걸 같이 출력을 하는 그런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코드가 써여 있냐. 여기 보면 enumerator라는 코드를 써 있어요. enumerator. 원래 이제 헤아리다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그 글자에 뭡니까? 캐릭터 하고 인덱스 넘버, 그러니까 위치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순서가 이래요. 인덱스 캐릭터. 그렇게 해서 모음에 해당되면 그때만 이제 이걸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 모음의 위치하고 캐릭터 이게 같이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예요.
자음이면 if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헬로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E가 두 번째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그 O가 다섯 번째 위치에 있죠. 근데 여기는 인덱스 넘버로 1번째 위치, 4번째 위치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어쨌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런 이제 로직이에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그 enumerate 그 함수의 그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게 ABC라는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스랑 똑같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그 위치가 0, 1, 2, ABC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은행 계좌 입력을 할 때 가끔 이렇게 대시 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은행 계좌 그 프로그램은 이 대시를 이렇게 그 카운트를 안 합니다. 이건 사람 읽기 쉬우라고 대시를 집어넣은 거죠. 요거 다 집어치우고 요거 요렇게 어떤 때는 입력을 아예 이렇게 하라라고 하기도 하죠. 뭐 어쨌든 그거 빼는 그런 프로그램 빼는 거 그런 로직이에요. 이게 이제 알아서 해보세요. 자, 요거는 그 문자의 개수, 숫자의 개수, 스페이스의 개수 이런 걸 출력을 하죠. 이렇게 다 카운트 돼가지고 요 문장 줄줄줄줄 돌려가면서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문자열이 입력이 되면 그 알파벳이면 여기에 카운트라고 이즈 디짓 하면 숫자냐 이거죠. 숫자면 여기 디짓에 카운트를 하고 스페이스냐 이즈 스페이스 숫자냐 스페이스냐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에 카운트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그 합에 되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표현을 한 거예요. 제일 적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 그 1 두 개가 나올 때 2가 되잖아요. 그때 하고 6 두 개가 나올 때 12, 요게 그 확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갈수록 확률이 높아지죠. 이거를 이제 일종의 정기분포, 자연현상이에요. 정기분포 이렇게 돼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많이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주사위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뭐 도박을 한다. 그러면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여기서 뭡니까 7이죠. 7이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그런 이거는 자연 현상.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그 확률에 좀 근접을 하려면 이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00번 돌렸어. 10,000번 돌리니까 거의 정기 분포에 가까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 돌려가지고는 이런 게 안 나오죠. 10,000번 정도 돌리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이게 그 카운트 하는 거예요. 카운트, 다이. 이 주사위죠. 주사위,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그 랜덤 인터저 해가지고 1에서 6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랜덤 라이브러리에서 랜덤 인터저라는 함수를 불러온 거예요. 그거를 쓰면 1에서 6, 1에서 6, 막 이렇게 임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더하는 그 카운트를 다 하는 거예요. 다 카운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경우의 수가 2에서 12까지일 거예요. 12, 2에서 12. 그래서 이제 2, 3, 4, 5, 6, 7, 8, 9, 13까지 이렇게 4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각각의 확률을 이렇게 쭉 출력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게 쫙 나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앞에 그 경우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파이 3.142로 뭐 어쩌고 나가는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를 구하는 방법이 뭐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있잖아요.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이를 구하는 방법은 진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또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컴퓨터가 있을 때는 이제 가능한 그런 방법인데, 요 사각형 안에
사각형 안에 점을 막 랜덤하게 찍습니다. 랜덤하게 막 찍어가지고 그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의 수, 그 다음에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의 수, 요거에 대한 비율을 구하면 사각형의 면적, 원의 면적, 이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그저 비율, 각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파이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보면 막 점이 랜덤하게 막 찍혀요. 막 찍히죠. 막 찍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00개를 찍었나 봐요. 1000개를 찍었는데 거기에 822개가 원 안에 들어갔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를 찍었더니 3.288 이렇게 나와요. 그 파이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 1000개를 안 찍고 한 100만 개 찍어버려. 100만 개, 1000만 개 막 이렇게 찍으면 파이에 근접하는 값이 나올 수 있겠죠.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하는 방법을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합니다. 몬테카를로 방법.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단순 무식하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하는 그런 방법인데, 요거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도 이런 그 확률에 기반해서 어떤 그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게 되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이다. 잘 이해해 놓으세요. 우리 그 군대의 시뮬레이션 워게임에도 몬테카를로 방법을 쓴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그림을 그림을 이게 구현한 그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랜덤으로 막 숫자를 x, y를 생성해내죠. x축, y축 그 위치죠. 그 위치를 랜덤하게 막 찍는 거예요. 찍는데 이 n은 뭐 아까 거기 1000번 했죠. 한 10,000번 정도 하면 아마 거의 파이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원점 거리가 1.0 원안에 있는 점, 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다다닥 찍으면 파이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딱 나옵니다. 안에 찍힌 점, 전체 점 나누기 해서 뭡니까? 4는 왜 나눴지? 봅시다. 4파이니까 4파이니까 4가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4분의 파이, 이게 파이를 갖다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면 4가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4 곱하기 인사이드 나누기 아웃사이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이를 구해집니다. 이거 여기 10만 번 돌린 100만 번 돌렸네. 100만 번 돌리니까 3.14 비슷하게 나오죠. 3.141592인데 여기 틀렸네. 이게 100만 번도 부족하네. 한 골백번 돌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의 끝입니다. 끝. 여러분, 이건 한번 쉬운 삼아서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 퀴즈에 나올 만한 문제가, 퀴즈에 나올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었어요? 요거, 중천문일 경우에, 그 몇 번, 최종적으로 그 루프를 돌리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거 퀴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뭡니까, 이거. 요 숫자 맞추기, 요 1에서 100, 100을 넣었을 때는 한 6번, 7번 만에 맞춘다 그랬죠. 그거는 로그 베이스 2 n으로 구한다 이렇게 했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두 가지가 퀴즈에 나올 거예요. 아니면 중간고사에 나오든가.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느라 수고했어요. 굉장히 동영상이 지겹죠. 여러분들 잠을 올 때 이 동영상 활용해 가지고 꿀잠 잘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는 뭡니까? 핵심 정리. for는 이렇게 하고 while은 이렇게 한다. 시퀀스, 레인지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또 퀴즈 나옵니다. 이것도 퀴즈 나오고. 그 다음 또 뭡니까? while 할 때는 조건을 적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끝.